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제가 한번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은 어떻게 이런 난세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나라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한번 좋은 정책들을 추진을 한다면은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대통령을 누가 시켜준다고 해도 안 할 거예요. 왜냐면 그 자리 자체가 너무나도 힘든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너무나도 시간을 많이 뺏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정말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들이 바뀌면 많이 좋아지겠다 싶은 마음에서 한번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본 다음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는 공무원 가중처벌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급부터 국회의원, 대통령까지 기본법 형량의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더 강하게, 일반 형벌보다 더 1.5배에서 2배 정도 가중을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래야지 공무원이 줄어듭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조선 말기에도 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조선 말기에 탐관오리들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즉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자면은 공무원이 늘어난 것과 그 당시 이제 조선 말기에 또 탐관오리들이 늘어난 것은 이제 공무원이 증가해서 그렇거든요. 공무원이 이제 필요한 부분에 증가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소방서라든지 아니면 경찰들, 아니면 사회복지사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한 부분들이 맞아요. 그런데 행정 부분에 있어서나 그리고 쓸모없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많이 줄여야 하는 부분이 공무원입니다. 왜냐면은 세금을 다 거두게 되잖아요. 공무원 수를 줄인다면은 그만큼 이제 세금을 또 아낄 수가 있으니까 가장 먼저 급한 부분이 우리나라 빚부터 갚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줄이고, 그리고 또 만약에 이런 법안들이 추진이 되면은요, 국회의원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반대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가장 비리가 많은 부분이 어디겠습니까? 국회의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법들을 만약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추진하려고 해도 여야에서 반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럴 때 이제 만약에 대통령으로 공약을 내세우고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면은 여론몰이를 해야죠. 대통령이 됐어도. 원래 이 좌파들이 선동과 거짓과 날조로 이렇게 장악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여론몰이잖아요. 근데 진실된 여론몰이가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몰이를 통해 가지고 이 법안을 추진할 때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다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좋은 법안이 있는데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을 콕 집어가지고 여론몰이를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을 다 세무조사하고 전수조사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죄라도 지가 꿀리는 게 있으니까, 아니면은 좀 법안을 어겼다든지 불법을 행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런 법안들이 추진이 되면은 이렇게 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하나씩 조사해 보면은요, 전 분명히 비리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국회의원 수도 줄여야 해요. 지금의 국회의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 국회의원 수는 60명에서 한 80명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형벌이 너무나도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기죄 같은 경우는 4배의 벌금을 물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4배의 벌금을 물리고 갚을 때까지 3, 4대에 걸쳐서 가족들이 전부 다 빨간 줄이 쳐지고 해외 입국이 출국 금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량이 좀 강화돼야 합니다. 사기죄 같은 경우 뭐 10년에서 40년, 이건 그렇게 최소 10년에서 한 40년은 잡아야 하지 않나. 그리고 많게는 한 90년까지는 해야 하지 않나. 남 사기치고 그리고 또 남 등쳐먹어서 잘 된 사람들은 저는 반드시 처벌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걸리게 되면은 4배 이상은 아마 갚아야 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되지 못할 시에는 이제 3, 4대까지 가족들까지 다 빨간 줄이 쳐지는 거예요. 원래 이제 사기꾼들이 사기치고 해외로 도피를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족까지 인질로 잡아버리면은 함부로 저는 사기를 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뭐 가족까지 등쳐먹는 그런 자가 있으면은 이제 자식까지 이제 빨간 줄이 쳐지게 되고 아버지가 사기쳤음 이런 게 적혀져 있으면은,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런 사기의 형벌들이 줄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또 간통죄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 너무나도 많은 음란과
음행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혼 결혼 생활을 해도 따로 여자친구가 있고 따로 남자친구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혼이라는 그런 중요한 서약, 하나님과의 서약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무뎌졌어요.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동거를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간통죄가 폐지됨으로 말미암아서 생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통죄가 부활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간음 자체가 다른 남자랑 다른 여자랑 이렇게 간통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배우자에게 배신감을 들게 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혼 사유뿐만 아니라 재산 분할까지도 완벽히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간통죄는 부활해야 한다고 생각이 합니다. 그리고 또 사형죄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단 4년 후에 사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이 만약에 사형에 처하는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잖아요. 사형행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말 증거가 없는데도 억울한 사람이 사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형제를 반대가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사형제를 안 하고 있는 건데 분명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억울하게 사형을 받은 사람이 있고 우리나라도 예전에 억울하게 사형을 받았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4년 후에 사형을 시키고 그리고 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증거를 필요로 하고 어떤 사람을 사형을 시킬 것인가. 첫 번째 마약 판매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간첩죄. 진짜 우리나라에 간첩들 많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여적죄인들. 그래서 여적죄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내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석기 같은 사람들 저는 사형시켜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부정선거. 부정선거를 반드시 사용을 시켜야 해요. 이게 민주주의에 후퇴하는 가장 큰 게 부정선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업 기술 유출 또는 국가 기밀 유출 등 또 하나는 이제 증거인멸죄입니다. 왜 이 증거인멸을 하게 되면은 정말 이제 뭐 영장 때린다 그러면 그때부터 막 증거인멸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막 기업들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이렇게 영장 발부하면은 막 증거인멸 시작하고 막 그러는 것처럼 압수수색할 때 그 전에 막 증거인멸을 하잖아요. 근데 증거인멸을 들켰다. 그러면 사형을 시켜야 한다고 듭니다. 왜냐면은 형벌은 제대로 받아야 해요. 만약에 좋은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은요. 그냥 이제 정직하게 돈 벌어서도 부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기회라는 것이 주어지는 나라가 저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나라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낮은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자수성가로 대성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고 저는 정직하게 부자가 된 자들은 정말 존경할 만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나라에 탈세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불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고 또 불법을 많이 저질러서 고위층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많으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의 그 돈을 많이 갈취를 하게 되는 것이고 세금으로 그리고 그 돈이 다 허튼 데에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이제 초과 세수를 한다든지 여러분들에게 돈을 나눠준다고 해서 좋은 정치인이 절대 아니에요. 그거 다 미래에 빚을 만들어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나눠주는 거거든요. 후손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현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요. 막 퍼주는 정책들이 있잖아요. 벌써 우리나라 빚이 가계부채가 한 2천조 정도 돼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빚을 갚을 생각을 해야죠. 이런 빚들은 우리나라에 불법만 단절이 되고 그리고 세금 같은 경우도 헛된 곳에 쓰이지만 않아도 이런 부분들을 저는 갚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본 법들을 일단은 강화를 시켜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본법들이 너무나도 이제 강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사기쳐도 1, 2년 살고 오니까 막 10억, 20억 패먹어도 한 1, 2년 살고 나오잖아요. 아니면 집행유예 받던지 그런 게 이제 가장 큰 문제들이죠. 그래서 기본 법들을 강화시켜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국세청의 힘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1억 이상 탈세하거나 이제 세금 미납자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래서 3개월 이상 미납 시 해외 입국 금지 및
재산 압류하고 그리고 또 탈세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탈세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법안에 편법을 이용해서 탈세를 하는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추진할 때 자기가 빠져나갈 부분을 만들어 놓고 법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이렇게 개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법인세, 소득세 등 세금 우리나라에 이제 그냥 일반 서민들에게는 가장 이제 부담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소득세거든요. 그리고 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법인세예요. 그래서 법인세, 소득세 등의 세금을 인하시키고 그 다음에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세금들은 어디서 메꿀 것이냐 막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세금을 부자들에게 매기는 세금이 있잖아요. 전부 다 합치게 되면은요, 유럽만큼이나 됩니다. 뭐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데 세금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부자는요, 우리나라에 있는 부자들은 그것보다 더 많이 냅니다. 왜냐면은 거기는 상속세를 폐지를 상속세를 물지를 않아요. 상속세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부자 기업에게 그만큼 이제 세금 같은 거를 물지를 않아요. 왜냐면은 다 해외로 나가게 되니까. 우리나라도 그 기업 같은 경우가 얼마나 우리나라의 노조들이 그렇게 심하게 반발을 하면은 지금 미국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짓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차리는 것보다 해외에 차리는 것이 더 인건비하고 그런 게 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소득세는 낮춰야지 서민들이 잘 살 수가 있어요. 단,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이렇게 법안을 추진하는 대신에 기업하고 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 기업 물품이 잘못될 시에는 증명하는 것은 소비자가 아닌 기업시 몫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에서 문제점이 뭐냐면은 어떤 물건이 있고 어떤 상품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상품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소비자한테 이것에 대한 잘못된 이 물품에 대한 잘못된 점을 증명하라고 해요. 미국 같은 경우하고 우리나라하고 반대가 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요. 자동차가 급발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소비자가 증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에서 이 기업에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급발진인지 아니면 소비자 과실인지 기업에서 조사를 해라.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부분을 기업의 이제 잘못을 묻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업이 이게 소비자의 잘못인 것을 밝혀내지 못할 시에는 기업이 소비자한테 다 이제 책임 같은 것과 이제 보상 같은 것을 다 지원을 해주거든요. 이런 부분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가습기 사건도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그래서 우리나라 물건하고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물건하고 비교를 해보면은요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제품이 더 안 좋아요. 왜냐하면 해외에 있는 그 조건들이 더 까다롭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업 자체도 자국민이 우선이 돼야 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자체도 정치라든지 아니면 각종 혜택에 있어서도 자국민이 우선이 돼야지 외국인이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타협을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단 기업 내가 상속세 폐지해주고 법인세 폐지해주고 소득세 이제 폐지해 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도 이 소비자가 잘못한 기업의 물품이 잘못됐으면은 소비자한테 증명하라고 하지 말고 너희가 증명해라라는 그런 법안들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기업이 이제 물품을 이제 만들었을 때 잘못되면은 기업이 그 책임을 물게끔 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단순히 이제 기업 물품뿐만 아니라 이제 건설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 이제 가끔씩 뉴스를 보다 보면 희한한 뉴스들을 볼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방음이 안 된다든지 막 집을 지어놨는데 막 물이 샌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소비자가 이미 샀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이제 책임을 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다 저는요, 잘못해가지고 방음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기준에 어긋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형벌도 강화가 되고 그리고 벌금도 세게 때려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위층하고 아래층이 있으면 방음 잘 안 되잖아요.
방음 안 되면은 살인 충돌까지 일어난다고 해요. 근데 저도 그 한때는 정말 이제 층간 소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룸메이트들을 미국에서 많이 있다 보니까 10시 넘어서 안 자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서 이제 귀마개를 저는 끼고 잤었는데, 왜냐면은 그 사람들도 미국 같은 경우는 자유분방하니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되게 민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만약에 건물을 짓는다면 방음 같은 게 잘 돼 있다든지 아니면 물 같은 거 안 새게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기업에서 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건설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소비자한테 다 떠넘기니까 이런 부분들이 법안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안이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지금 고환율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환율이 한 1,300원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환율을 잡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제 곰곰이 생각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들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이 고환율을 잡을 수 있냐면요. 화폐라는 것 자체는요. 여러분들 국가의 신용이나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국가의 신용이 올라가게 되면은 화폐의 가치는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화폐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10,000원짜리가 있거나 아니면 1,000원짜리가 있거나 그리고 15만원짜리가 있으면은요. 화폐의 1% 내지 2%를 진짜 액면가 그대로 은이나 금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1,000원이면은 1% 2%면은 1,000원에 1% 2%면은 10원, 20원 이런 경우를 이제 금이나 은을 살짝 이제 그 화폐의 1%를 은을 포함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지폐 안에 은이 같이 이렇게 들어가야 있게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은을 추출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이렇게 다 골고루 표면적으로 이렇게 발라가지고 그렇게 액면가 1% 화폐의 1% 내지 2%를 그렇게 금이나 은을 넣는 거예요. 5만원짜리라면 500원, 불에 태워져도 500원이라는 금의 가치가 있게끔. 그러면은요, 화폐의 가치가 상승이 되잖아요. 왜냐면은 이 화폐라는 것이 신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화폐들 자체도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지 이 화폐 그 자체에 그런 가치가 있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들을요, 만약에 내가 어떤 국가가 망해도 내가 화폐를 갖고 있으면은요, 이 화폐를 불태웠을 때 1% 내지 2%의 내 재산을 그대로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서 5% 내지 10%까지 화폐에 5% 내지 10%까지 이렇게 액면가 그대로 은하고 금을 포함하게 되면은요, 내 재산을 다 잃었을 때도 점차적으로 1% 2%에서 5%에서 10%까지 이렇게 쭉쭉쭉쭉 늘려나가는 정책을 통해 가지고 화폐를 잃었을 때 아니면 화폐 그러니까 국가가 망하든지 그랬을 때 이제 불태워졌을 때 화폐 가치가 없어졌을 때 그 화폐를 태워서라도 금과 은은 지금까지도 계속 쓰고 있고 나중에도 쓰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포함이 되게 된다면요, 우리나라 화폐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정책들이 만약에 추진이 된다 그러면은 환율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상승할 것이고 또 이런으로 말미암아서 각종 이제 돈들이 많이 지금 이제 지하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불법 같은 거는 어떻게 거래를 합니까? 현금으로 거래를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신화폐가 만들어져 가지고 1%, 2%를 이제 금이나 은 같은 것을 그렇게 넣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옛날에 갖고 있었던 구화폐를 바꾸려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때에 1,000만 원 이상 이동 시 국세청이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불법 자금들 다 이제 찾아낼 수 있겠죠. 1,0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은행에 바꾸러 오거나 그러면은 신화폐로 바꾸러 오거나 그러면은요. 그런 사람들을 그냥 이런 부분들은 숨겨놨다가 이제 다 국세청에게 조사를 때려가지고 그런 사람들만 잡아내도 우리나라의 법을 굉장히 우리나라의 빚을 저는 굉장히 많이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듭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 재산하고 안 맞을 경우에 1,000만 원 이상 그런 현금이 오고 갔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고 재산하고 안 맞을 경우에는 이제 세무조사를 통해 가지고 불법 자금들을 다 국가에서 압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뭐 가계부채라든지 우리나라 국채 같은 부분들을 다 갚아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저는 금방 갚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불법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국회의원들 뿐만 아니라 마약도 많이 밀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간첩들이 활동을 하려면 간첩 자금도 필요하죠. 그런 부분들만 다 이제 잘못된 부분과 그리고 불법을 행한 사람들의 그런 돈들만 회수를 해도 우리나라는 빚을 갚고 강대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여성 가족부를 해체를 하고 페미니즘 자체를 없애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설명 안 해도 알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 의료보험을 혜택을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5년 이상 영주권 혹은 시민권자만 이런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것이지 외국인한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와가지고 다 의료보험 혜택만 받고 우리나라 병원에서 다 치료받고 중국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의료보험 혜택을 제외시켜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다른 나라들은 외국인한테 돈을 많이 다 그 보험 같은 거를 지원을 안 해주는데 우리나라만 그렇게 지원을 해줍니까? 우리나라 내 돈 내가지고 내국인을 치료한다든지 우리나라 사람을 치료하면 이해가 돼요. 근데 왜 외국인을 치료를 하게 놔둡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못된 법안이죠. 그리고 9번 이제 9번째 같은 경우는 동성애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금지를 시켜야 해요. 그리고 집회 같은 거 연다 그러면 다 공연 음란죄로 이제 음란죄로 다 감옥행을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에이즈 약을 지원을 해체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료보험 혜택에서 에이즈 약을 제외시켜야 해요. 거의 에이즈에 우리나라에서든지 세계의 에이즈의 98%가 다 동성애로 옮기는 것이거든요. 그건 미국 질병청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질병청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예전까지는 조사가 됐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에이즈 같은 경우는요, 남성 간의 성관계로 인해서 옮기는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이즈 약 같은 경우가 한 달에 600만 원이에요. 500만 원에서 6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50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근데 우리나라의 에이즈 감염자 수가 18,000명이거든요. 그러면은요, 한 달에 500만 원이에요. 그럼 한 사람당 6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그러면 10명이면은 6억이죠. 100명이면은 60억이에요. 그리고 1000명이면은 600억이죠. 10,000명이면은 6천억입니다. 1년에 6천억이라는 그런, 아니, 잠깐만. 내가 계산을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잠깐만. 1년에 한 사람의 1년에 한 사람의 500만 원이라고 쳐도 6천만 원이라고 듭니다. 500 곱하기 12 하면 6천이죠. 그 다음에 10명이면은 6억, 100명이면은 60억, 1000명이면은 600억, 10,000명이면은 6천억. 6천억 계산 맞게 했네요. 6천억이네. 야, 10,000명이면 6천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1년에 6천억이라는 돈이 똥꼬충들한테 이제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에이즈 환자들은 지원을 안 해줘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그런 6천억으로 그 지금 이제 불치병이라든지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암 환자들 있잖아요. 암 환자들 중에서도 의료보험 혜택 못 받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같은 한테 지원을 해주지. 에이즈 약은 저는 제외돼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동성애로 말미암아서 에이즈에 걸렸으면은 그 값은 자기가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돈들이 헛되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또 보면은 이 성매매 같은 경우도 남녀 둘 다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포주 포함해서 남녀 전부 처벌을 해야 해요. 단순히 구매자만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파는 사람도 처벌을 해야죠. 왜냐면 이것이 불법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둘 다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11번째로 총련법이 해체가 돼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3살 이하만 이제 미성년자 보호법으로 지정이 되고 14살부터는 정말 이제 악랄한 범죄들을
청소년들이 많이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지 아마 중학교 때부터 여러분들도 학교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고등학교 때 당하신 분들 꽤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진들을 엄벌을 시켜야지 함부로 일진놀이 못하게 하고 그래야지 이제 좋은 사회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담배, 술 같은 경우 신분 속여서 사는 경우 그 사람도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이제 점주만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법안이 진짜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왜 사는 사람을 처벌을 하지 않고 점주를 처벌을 합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는 사람을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15살, 14살한테 술 사오라고 했으면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술을 사면은요. 그 사람들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거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을 시키는 게 이제 적발이 됐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가중 처벌이 돼야 한다고 가중 처벌이 돼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안들이 만들어져야 해요. 이런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각 학교 및 기업마다 기록관리실이 설치돼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좋은 논문이라든지 좋은 아이디어를 이제 만들었을 때 이제 자신의 기록들을 및 일지를 이제 그 기록 관리실이라는 곳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려가지고 아이디어 도용 및 그래서 이제 뺏김 등을 방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 관리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요청을 해야지만 국가에서 공무원이 나와가지고 그 알람을 오픈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만약에 내 위에 상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업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또 학교에서도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수들이 학생들이 논문이 좋으면 뺏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업에서도 임원이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었는데 상사가 그 부분을 도용을 해가지고 임원이 아이디어를 빼앗아가지고 상사가 특채되거나 승진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록 관리실을 만든 다음에 그 부분에 이제 임원들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에 논문 같은 게 있으면은 기록 관리실에 먼저 올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안은 철저히 해야겠죠. 그렇게 보안을 철저히 한 상태에서 본인이 요청 시에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도용했습니다 이렇게 국가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찰 파견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기록관리실 뒤지게 되면은 먼저 올린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임원이 만약에 그 부분들을 올렸다. 그런 것이 이제 밝혀졌다. 그러면은 상사라든지 아니면 그 윗사람, 교수라든지 저는 다 깜빵 가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암호화 데이터로 저장이 되고 이 부분은 정말 엄청난 보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열 수 없게끔 해야지 만약에 국가 기밀 유출이라든지 기업 유출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그런 이제 관리 유출 같은 거는 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14번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리고 14번째 같은 경우는요. 이제 경찰이라든지 소방서 같은 경우 있잖아요. 몸을 써야 하는 공무원 직업 같은 경우는 아니면은 뭐 경찰 대학교라든지 아니면 군인이라든지 똑같이 저는 체력 시험을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녀가 같은 조건으로 그렇게 이제 시험을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신체적인 조건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경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경들이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녀가 같은 조건으로 체력 시험을 통과를 하고 그리고 그래야지 이제 정말 적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이제 위험한 일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살인자를 맞닥뜨렸을 때 여경도 그만큼 힘을 낼 수 있는 여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무원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필요가 없거든요. 그 여경 있어서 뭐합니까? 다 쓸데가 없지. 지금 같은 기준이라면은 정말 저는 여경이 쓸모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뉴스 보면은 여경들이 이제 살인자가 와가지고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어머 하면서 내려보다가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 살인자가 딸을 죽일 때에도 그런 것을 이제 말리지를 못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참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녀가 같은 조건이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방서 같은 경우는요, 저는 전폭적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힘든 일을 하고 계시는데 장비 같은 경우도 다 낡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개인의 돈을 들여가지고 고친다고 하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15번째로 술 취해서 행패를 부릴 시에는 테이저건 같은 것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흉기 들고 덤벼드는데 같이 뭐라도 쏘던지 아니면 테이저건을 쏘던지 해야죠. 대신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카메라를 달거든요. 그래서 현장 검거 같을 때 할 때에 이렇게 경찰들은 다 카메라를 의무화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잘못이 됐다 그럴 시에는 이제 시민들한테 다 공개가 되게 되어 있거든요. 대신에 그런 부분들을 테이저건을 활성화시키는 대신에 이런 부분들을 다 시민에게 공개를 한다면은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술 취해가지고 행패 부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고 아이고 어르신 하면서 이러면서 봐주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술 먹고 덤비다가 된통 깨져봐야지 다시는 술을 안 먹든지 회개를 하든지 법안이 좀 세져야지 그런 부분들이 바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경찰들에게 흉기 들고 이렇게 덤벼드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다 테이저만 쏘던지 진짜 총을 쏘던지 해가지고 잡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16번째 같은 경우는 정당 범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도둑이 들어가지고 도둑이 막 칼 들고 있으면은 나라도 이제 후라이팬으로 때려서 잡든지 해야 하는데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도둑들이 이제 전치 4주라든지 3주를 입혔다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정당 방위가 안 된다면, 정상 참작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정당 방위에 대한 폭이 넓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으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상 참작이라든지 정당 방위라든지 그 사람한테 뭐 해코지를 했어도 그만큼 당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법안이 이제 좀 바뀌어져야 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정당 방위에 대한 이런 폭이 조금 넓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쓸데없는 법안들 다 해체시켜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먼저는 이제 민식이법부터 바뀌어져야 합니다. 되게 민식이법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초등학생들이 이게 감성팔이로 법안을 만들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성팔이로 법안을 만들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애들이 차에다 막 뛰어들어가지고 차에 박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다 잘못된 법안 때문이죠. 이런 법안들은 없어져야 해요. 그리고 그 민식이한테 죽인 그 운전수 있잖아요. 실수로 차로 친 건데 그 사람도 기본 법규를 다 지켰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속도 제한도 다 지키고 했었는데 애가 갑자기 뛰어나와서 죽은 거지. 그거는 트럭 운전수 탓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부모님들이 잘 관찰을 해야죠. 그 떼법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떼법 만들어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또 18번째 같은 경우는 한 가지만 잘해도 대학에 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인문학이라든지 물리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즉 과학이나 수학 아니면은 예술, 예체능 같은 경우도 정말 뛰어난 분야가 있으면은 대학에 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 아인슈타인 태어났으면은요, 아인슈타인 아무것도 못했을걸요? 그 사람은 물리학밖에 못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특이하게 그런 한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다른 분야들을 다 못한다고 해가지고 저는 그런 인재들은 정말 서울대 아니면 카이스트 그런 데뿐만 아니라 음대 같은 경우도 절대 음감만 있으면은 그리고 또 그만큼 연주 실력만 있으면은 저는 가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 것들이 솔직히 뭐가 필요 있습니까? 국영수 잘해가지고 뭘 해먹어요. 그거 나중에 쓸 것 같아요. 수능 본 다음에 하나도 안 써먹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 그 학문 같은 경우도 조금 약간 수능 방식도 바뀌어져야 하지 않나 그런 게 싶어요. 그리고 또 19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시 비중이 강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수시가 좋은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들어도 절대 좋은 목적으로 된 게 아니에요. 잘 보면은요, 수시로서 이제 입학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수시가 만들어진 이후에 오히려 교수나 그런 사람들이 자식들이 오히려 더 좋은 학교에 가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수시로 부정 입학을 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대학교에 인맥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들로 막 들어가는 경우를 보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조민 같은 사람들 보잖아요. 깜도 안 되는데 들어가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정시가 저는 더 활성화돼야 하지 않을까. 정시에 있어서 조금 더 저는 공평한 시스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토론 문화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암기 과목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암기 과목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암기 과목으로 따로 만들어가지고 암기 부분을 많이 해야 하거든요. 많이 할 수 있게끔 영어 단어라든지 아니면 다른 외국어들 그냥 암기만 주구장창 시키는 거예요. 왜 이 암기 과목이 필요하냐면요. 여러분들 뇌의 발달에 있어서 가장 이 빠르게 뇌를 발달할 수 있는 부분이 이해보다도 암기를 많이 한 사람들이 나중에 이해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렸을 때는요, 머리가 발달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암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뇌가 발달되고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암기 과목을 넣어야 하고 토론 문화가 활성화하게 되면은요, 다양한 아이디어가 오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교과서 같은 경우에서도 이론 같은 게 많다면은 이론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야 해요.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과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론 자체가 무엇이냐면요. 증명이 될 수 없는 것을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명이 되면은 법칙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론이라는 것 자체는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론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이론만 배운단 말이에요. 진화론만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막 화성 만드는 과정들이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암만 생각을 해봐도 교과서를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여러분들 화석이 어떻게 만들어지겠어요? 그냥 사람이 죽어서 뼈가 되면은요. 이게 분해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다 깎여져 나가기 때문에 화석이 될 수가 없어요. 정말 로또 맞을 확률보다 더 적은 게 그렇게 가지고 화석이 된다면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진짜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럼 화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급격한 지각 변동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뼈가 있고 이렇게 산채로 그냥 눌려져 가지고 화석이 되는 것이지 안 그런 이상은 이제 화석이 만들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진화론에 맞춰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의문점 같은 경우도 안 생기게 되고 그냥 사람들도 그런 진화론 자체를 사실로 인정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론이란 부분들은 한쪽만 볼 것이 아니라 양쪽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반박 내용들도 각 둘 다 이렇게 제시를 해놓고 그런 부분들을 다 배워봐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다양한 이론들을 많이 배우게 될 때 과학이 조금 더 진보되고 그리고 또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짐으로써 조금 더 발전된 방향으로 좋은 그런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은퇴 교수님들을 활용해가지고 국립유치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국립초등학교 같은 경우를 만드는 거예요. 유치원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사립유치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비싸잖아요. 대신에 이제 은퇴한 교수님들 중에서 그냥 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공무원 월급 줄 테니까 애들 가르칠 수 있냐고 가르치고 싶은 분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그런 분들 통해가지고 유치원 꼬마 애들이라든지 초등학교 사람들 가르치면은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히 65세가 넘어서 은퇴가 아니라 그런 분들은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또 그런 부분들을 후세에 물려줄 수 있도록 영재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일반 학생들도 또 교수님들이 그런 애들한테 맞춰가지고 그렇게 이제 자신의 분야들을 잘 설명을 해주게 되면은 어렸을 때부터 조금 더 꿈을 꿀 수 있는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23번째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에 생각보다 이제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할머니 분들 같은 경우도 독거노인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찾아뵙질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도 못 받아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혜택을 받는데 이런 분들은 기초생활수급도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회복지사들을 제대로 파견을 하고 그리고 공무원들을 많이 파견을 해가지고 힘드신 어르신 분들은 정말 국가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줘야 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다 찾아보고 그리고 다 그런 조건들도 본 다음에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쓸데없이 기초생활수급 타먹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잘못된 사람들은 못 타먹게 만들고 그리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타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적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파견할 공무원들은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행정직이 줄어야 해요. 왜냐면은 많은 절차가 있으면 절차가 많을수록 쓸데없이 탁상공론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잘못된 정책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이쪽 부서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다른 쪽에 전화 걸어라. 다른 쪽에 전화하면 이쪽 부서 담당이 아니니까 다른 쪽에 전화하라. 이게 다 공무원이 많아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적어져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민노총하고 귀족노총가 해체가 돼야 합니다. 다 이게 민노총하고 귀족노조가 돈 되는 일에만 끼어든단 말이에요. 정말 필요한 정말 기초 임금만 받고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안 돌아가요. 자신한테 이익되는 집단들만이 그렇게 시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주 악랄한 집단이에요. 이런 거는 해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노조는 필요해요. 왜냐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조가 있어야지 정말 임금을 올려야 할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이 대기업이 단가를 후려쳐요. 단가를 후려쳐가지고 중소기업에게 이제 단가를 후려치고 중소기업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 단가를 후려쳐가지고 임금을 후려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최저임금만 받고 일하게끔 되는 경우가 대기업에서 단가를 후려치고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먹을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건비를 후려쳐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적게 버는 이런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구조 자체를 봤을 때 이런 구조가 변해야 하지 않을까.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딱히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문제점이고 이 부분을 해결해야지 우리나라가 바로 서게 됩니다. 중소기업이 죽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이에요. 왜냐면 대기업에서 단가를 후려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소기업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는 대기업에서 중소기업과 그리고 또 대기업 중소기업에 있는 또 사람들이 먹고 살 만큼 이제 하청업체들 있잖아요. 하청업체들이 이제 또 인건비를 다 축소를 시킨단 말이에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은 정말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해요. 나라를 정말 바꾸겠다 싶으면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물가가 엄청나게 높잖아요. 이 이유 중 하나가 유통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도매에서 소매로 가는데 유통이 굉장히 많이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저는 공기업이 나가서 이 유통 같은 부분은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공기업이 우편을 담당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택배 시스템을 만들고 공기업이 정말 유통을 잡아버리게 되면은 생산 단가를 아니 유통 단가를 많이 낮출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나와 있는 뭐 쿠팡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망해도 뭐 사기업 같은 경우 있잖아요. 유통 사기업 같은 경우 뭐 배달의 민족 아니죠. 배달의 민족은 빼고.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정말 이런 부분 공기업이 만약에 미국처럼 USPS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택배 같은 거를 공기업이 담당을 하게 되면 좀 많이 유통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뭐 이런 것도 그냥 제 생각일 뿐 정확히 좀 더 많이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누가 대통령이 됐다 하면은 내가 할 수 없는 분야들은 있잖아요. 전문가들을 다 모아놔가지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내게끔 해야 해요. 이런 부분이 문제다. 대통령으로서 갖춰야 할 안목이 무엇이냐면은 문제점을 잘 파악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책을 제시를 하거나 또 그런 부분을 내 머리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을 다 모아놓고 어떤 법안을 추진할 것인가, 어떤 해결 방안을 만들 것인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토론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고 그래서 각종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다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도 저는 엘리트주의였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 믿고 나서도 엘리트주의입니다. 엘리트주의가 뭐냐면은 엘리트가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같은 경우는 뭐 악인이든 선인이든 상관하지 않았겠지만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선인이 선한 사람이 선한 엘리트가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나라가 바로 서요. 무능한 자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것만큼 정말 아무리 심성이 좋다 할지라도 무능력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만큼 나라에 피해가 큰 것이 없습니다. 그냥 되지도 않는 이상한 정책들 펼치다가 나라를 다 망해먹는 게 다 대통령의 역량 때문에 그렇거든요. 쓸모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요, 나라를 다 말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남미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렇게 자원이 많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남미 대통령이 그만큼 무식해가지고 나라를 망쳐먹었고 그만큼 국민들이 무식하니까 저는 그런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25번째 같은 경우는 납 원자력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의 문제가 뭐냐면요. 원자력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그 핵 융합이 계속돼가지고 그런 걸로 말미암아서 원폭 피해가 있잖아요. 원자력 피해가 계속 있기 때문에 원폭 피해가 아니라 원자력 피해가 계속 있잖아요. 방사능 피해. 그런 부분들을 납 원자력을 건설을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납은 이제 온도가 금방 식어버리기 때문에 납으로 원자력 발전을 만들게 되면은요. 만약에 원자력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물 같은 경우는 계속 물에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핵 융합이 돼가지고 그걸로 말미암아서 온도가 올라가고 방사능 피해가 커지거든요. 근데 납 원자력 같은 경우는요. 온도가 금방 식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이 잘못될 시에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납 원자력이 미래에 활성돼야 해요. 지금 원자력 같은 경우는 위험하잖아요. 만약에 잘못될 경우에. 근데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납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그 다음에 26번째, 기초과학을 우리나라에서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재들이 미국이나 아니면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기초과학이 부족해요. 이런 부분들을 국가에 나서서 좀 많이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 같은 경우도 정말 순수 과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지원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27번째는 킥스타터 같은 아이디어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킥스타터가 뭐냐면은 미국에 이제 킥스타터라는 그런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놓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내놓게 되면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물건들을 이미 완성을 몇 개 시켜놨어요. 그래서 자금을 모으는데 어느 정도 자금이 달성되거나 어느 정도 돈 이상을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면은 그 사람들은 그 가격에 미리 물건을 받아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가 있어도 돈이 없어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활성화시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는 많이 갖고 있는데 사업을 할 수 없는 분들 그런 사람들은 킥스타터를 통해 가지고 정말 아이디어가 좋으면은 사람들한테끔 이렇게 자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 절차 자체도 좀 많이 까다롭지 않게 돼야겠죠. 그래서 행정 절차가 좀 최소화돼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행정 절차가 굉장히 쓸데없는 법안들이 많아가지고 특허 같은 경우도 6개월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이제 좋은 특허가 내게 되면은요. 만약에 이게 좋은 특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대기업에서 이 사람이 좋은 특허를 냈으면은 이 사람 거를 베껴가지고 미리 따로 특허를 내게 되고 대기업은 금방 통과가 되거든요. 이런 유착 같은 게 있잖아요. 기업하고 정치하고 유착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뭐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특허를 빼앗아가는 그런 양아치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기업도 그런 부분들은 잘못하는 경우가 있죠. 뭐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포드도 와이어 문제 때문에 그랬었던 경우도 있거든요. 계속 얘기하다 보면 끝도 없기는 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특허 절차를 좀 어느 정도는 좀 안 걸리고 금방 낼 수 있게끔 해야 하지 않나. 그리고 또 만약에 29번째 같은 경우는 중국이 우리나라를 제재 시에 중국 조선족 초밥 및 중국인 재산을 다 압류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중국인이에요, 중국인. 중국인이 우리나라 와서 집을 엄청 샀거든요. 왜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집을 사도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만났던 베트남 친구도 있는데, 아니, 너는 뭐, 왜 돈을 모으냐? 그랬더니 집을 사고 싶대요. 그러면은 너는 베트남에서 집을 사지 왜 여기에서 집 사고 싶냐? 왜 그러면 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쌀 텐데 왜 안 사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베트남 같은 경우는 10년만 있으면은 그게 다시 정부께 된대요. 그러니까 사유재산이 금지가 된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도 자기 집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재산이에요. 전부 다 빼앗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집들을 많이 사는 게 중국인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중국에 뛰어난 사람들이라든지 좀 이제 고위직 관리들이 우리나라에 집을 많이 사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뭐를 제재한다 그러면은 중국인 다 추방시키고 중국 재산 다 압류시켜야 해요. 왜냐면 중국도 우리나라 기업들 다 호구 취급하고 우리나라 기업들 내쫓거나 막 그러지 않습니까? 한 번은 제대로 봐야 할 민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중국이 망해야 우리나라가 삽니다. 그러면 중국하고 외교를 끊게 되면은 어느 나라랑 할 것인가? 중국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있어요. 인도예요, 인도. 그리고 인도에 있는 부자들이 중국에 있는 부자들보다 돈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중국이라는 나라하고 왜 계속 같이 있다고 해가지고 무역이 흑자가 나거나 아니면 무역을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을 버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중국을 충분히 버려도 외교를 잘하면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중국을 고립시키는 외교 정책을 써야 합니다. 대만이라든지 아니면 근처 국가들 있잖아요. 힘을 모아가지고 중국을 쳐야 합니다. 요번에 필리핀 같은 경우도 두테르테가 걔가 이제 중국하고 편먹고 중국한테 이제 막 퍼주다가 중국이 이제 된통 먹고만 나서 버리잖아요. 그리고 토사구팽하는 것처럼 이제 잘 먹고 난 다음에 버리듯이 이제 필리핀 사람들도 된통 당해봤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중국몽 꿈꿔가지고 된통 당하고 김치 같은 것도 다 뺏기고 뭐 자기 거라고 다 우기 전에 우리나라 물건들 만들어가지고 막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계속 국제 언론에 활성화를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문제다. 그리고 코로나 누가 만들었냐? 중국에서 만들었다.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때 제가 대통령이 됐었다라면은 전국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중국한테 책임 물어야 한다. 중국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야 한다. 이러면서 연설하면서 돌아다녔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슈를 만들어가지고 중국을 저거를 제재를 시켜야지. 너무나도 컸습니다. 또 그 당시에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을 제재하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을 좀 막아야 한다. 그런 부분들을 잘 설득했으면은 저는 충분히 중국이 지금처럼 막강해졌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했어야 했는데 외교를 못해요, 외교를. 그래서 그리고 또 31번째 반공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적화가 될 당시에 그리스도인 2만 명이 북한에 있었단 말이에요. 전부 다 숙청을 당했어요. 김일성 때문에. 그만큼 이 공산주의라는 것이 안 믿으면 죽는 것이고, 그리고 또 재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탈북민들 보면은 진짜 웃긴 게 뭐냐면요. 국가에서 집을 지어준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 공산주의가 이런 자체는 좋죠. 근데 어떻게 집을 지어줬냐면요. 말뚝 하나 박아놓고 여기가 니네 땅이고 니네 집이라고 합니다. 그럼 말뚝 하나 박은 것에서 자기가 다 집을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국가에서 사유재산 다 압류시키고 통제시키고 중국 같은 경우에서 다 감시망 속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에서 정확히 이제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공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반공 교육을 해야지
이 공산주의의 무서움을 알 수 있고, 그래서 간첩들을 밝혀내고 여적죄인 같은 경우는 사형을 시켜야 해요. 이런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좌파들이 날뛰고 국가를 망해먹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32번째, 초등학교 때부터 경제교육을 시켜야 해요. 이 경제라는 이게 개념이 없으니까 지금 막 100만 원 주면은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한 달에 제가 당선이 되면 100만 원씩 주겠습니다 아니라든지, 윤석열 같은 경우, 대통령 같은 경우도 뻘짓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당선이 되고 나서는 이제 청년들 빚 탕감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정책들은 다 쓸모가 없는 정책들이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세금 퍼줘가지고 그냥 현재 그냥 너희들 타락시키는 거나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너희들 한 달에 지금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줄게. 선거 기간 동안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만 원 줘요. 100만 원 주면은 자 100만 원 줬죠. 그런데 그 100만 원을 주기 위해서 세금을 또 얼마나 걷어야겠습니까? 12달에 10만 원씩만 걷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120만 원이란 세금을 들여가지고 100만 원씩을 지원을 하는 건 뭐 세금을 걷어가지고 지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세금값 들어가는 것 미래까지 생각을 해보면은요. 더 많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돈을. 그리고 또 그게 어디 그냥 그 사람들만 나눠주겠습니까? 공무원들끼리도 삥땅 치고 막 그러겠죠.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국채가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공무원들이 많고 그리고 그렇게 쓰잘데기 없게 돈이 나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 경제에 있어서도 도움이 하나도 안 되게 됩니다. 돈이 시장에 그렇게 해서 많이 풀리면은요. 인플레이션을 상승을 시키고 인플레이션이 되게 되면은 물가 상승이 올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좀 어렸을 때부터라도 조삼모사의 그런 교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어렸을 때부터라도 뭐 주식 같은 거 하는 방법. 여러분 대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온다고 돈 버는 줄 아십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잘 나와도 경제 상식 없으면은요 좋은 대기업 다녔어도 돈 날리는 사람들 엄청 많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경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를 모르는 대통령이 되면 그것만큼 나라의 재앙인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득주의 성장 뭐 이런 거 시켜가지고 국가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거의 한 2배 늘어났죠. 한 800조, 700조 막 그렇게 늘어나니까. 아휴. 33번째, 이제 문제점이 만약에 발견이 되게 되면은요, 정말 아까 말했다시피 전문가와 함께 토론하여서 법안을 발표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을 시 내가 만약에 해결을 못한다. 그러면 전문가들 다 모아놓고 전문가들끼리 회의를 하고 나도 거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참여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 이런 해결 방안을 만들어가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이제 국가 뭐 청와대에 이제 뭐 맨날 막 사람들이 막 보고하잖아요. 청원 같은 거 때리잖아요. 청원이 아니라 문제점이 있으면은 그 문제점만 올리지 말고 해결 방안까지 올리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해결 방안까지 좋으면은 뭐 10만 명 동의하면은 그런 법안들은 만들어가는 것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원 같은 경우는 인증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국민도 아닌데 막 청원 같은 거 보면은 순식간에 막 2만 명, 3만 명 채워지는 거 보면은 중국인들이 다 등록하는 것 같거든요. 조선족이라든지. 그렇게 다 여러모리 하는 게 이제 중국하고 조선족이란 말이에요. 중국하고 하여간 조선족 같은 경우는 인터넷 IP 같은 거 다 차단시켜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중국에서 우리나라 거를 보려고 합니까? 우리나라 걸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게 다 중국으로 날아가는 거잖아요.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서 만든 제품들 다 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중국에서 돈 벌잖아요, 않습니까? 그 다 중국 IP 같은 거 중국은 우리나라 방송 못 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한때 뭘 팔다 뭐 그런 거 이제 동영상 같은 거 우리나라 제품들 뭐 이런 거 드라마 저작권 없이 막 팔다 걸린 사람들도 저는 그런 사람들 돈 벌기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사형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34번째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대통령, 전과자를 금지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청렴한 사람이 대통령하고 국회의원이 돼야지 윗물이 썩으니까 아랫물도 썩는 법이거든요.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은 맑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청렴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지
그리고 또 국회의원도 청렴한 사람들이 돼야 하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들 이제 만약에 주식을 하면은요, 주식 같은 거니까 다 공개가 되거든요. 언제 사고 언제 팔았는지가 공개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재산들 같은 경우는 다 국민들이 볼 수가 있고, 국회의원 내에 국회의원 임기 기간 중에 재산이 늘어났다, 그런 것들은 딱딱딱딱 바로바로 보고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잘못됐다 싶으면은 정말 이제 전수조사라든지 세무조사 때려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이제 청렴한 사람들이 대통령하고 국회의원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문제가 많은 거란 말이에요. 봐봐요. 세금이 들어가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정말 국민들한테 좋은 방향으로 쓰이면 정말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제가 저는 큰 국가가 아니라 그냥 이제 소극적 국가, 복지 국가를 꿈꾸는 게 아니라, 저는 국가 자체는, 정부 자체는 작아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 게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요, 이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부패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렴해야지 이게 변질이 되지 않지. 세금을 많이 거두면 많이 거둘수록 거기서 삥땅 칠 수 있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다 지들끼리 헤쳐먹고 서민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이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나눠준다고 해도 그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서민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내로남불이지 않습니까? 더 많이 헤쳐먹잖아요. 저는 오히려 국회의원 중에서 이렇게 나왔으면 뽑아줄 것 같아요. 적당히 헤쳐먹겠습니다. 적당히 헤쳐먹는 대신에 국민들이 힘들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솔직하게 나오던지, 나는 안 그러겠다, 서민을 위하겠다 하면서 오히려 돈 먹는 거는 더 많이 먹는 걸 보면은 재수가 없어요. 재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 발전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도둑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도둑이. 우리나라는 빚 같은 것도 왜 우리나라가 힘드냐면은 부당하게 부자가 된 사람들하고 부정하게 고위직에 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드는 경우도 그런 경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뀌어지게 되면은 우리나라 충분히 좋은 나라 될 수 있습니다. 빚도 갚을 수 있어요. 정당하게 돈을 벌어서 정당하게 부자가 되는 사람이 되는 그런 나라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부자 자체라도 존경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우리나라에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나도 부정을 지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려져서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뭐 이 정도만 해도 저는 꽤 많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어져야 해요. 법 자체도 굉장히 낮단 말이에요. 성폭행 뭐 이런 경우도 한 20년, 30년 때려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야지 이제 근절이 되지 않을까. 또 남녀 차별 없이 똑같이 이제 그렇게 처벌을 받게 하고, 또 무고죄 같은 경우도 좀 심하게 해야 한다고,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거짓 증언 같은 경우도 심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바뀌어지게 되면은 우리나라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힘들죠. 만약에 이런 정책을 다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그냥 이제 나라를 생각하고 있으면은 이런 점이 이렇게 바뀌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냥 재미삼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그냥 뭐 설사, 아니 누가 이런 거를 또 국회의원 중이나 아니면 정책위원회 같은 사람들이 이런 걸 누가 듣겠어요. 또 그런 것들이 자신에게 피해가 간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국회의원과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투명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한 명은 있다면 황교안 총리, 기독교인 중에서는 정말 뛰어나신 분은 황교안 총리, 뭐 민경호 전 국회의원, 몇몇 분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저는 많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뭐 나라를 보고 있으면 조금 이제 한탄스럽기도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지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그냥 마치겠습니다.